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토지 분할하고 국유지, 하천부지, 점유, 불합 이거는 원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재에다가 많이 원칙만 해놓고 오늘은 되게 이렇게 예의로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칙의 이제 법은 보면 국유재산법이 있는데 국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둘로 나뉘어집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팔거나 불환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불환을 하기도 하고 대부라 그러죠. 빌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행정재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행정재산이니까 우리 교대에 가면 법원이 있죠. 법원은 지금 현재 쓰고 있죠. 행정재산입니다. 소추구청 행정재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행정재산이 여기 보면은 이 앞에 우리 선릉역 사거리 땅이 도로 있죠.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쓰다가 만약에 용도 폐기되면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그때는 매도를 하거나 불화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거나 할 수도 있죠. 대부를 하거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삼성역에 있던 한전 사옥이 있었죠. 그걸 이제 저를 옮겨가면서 이제 용도 폐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그때 공매로 내놔가지고 지금 현대에서 산 거죠. 현대에서. 근데 그거 언제 짓는데? 조만간에 허가가 나면 하여튼 그건 행정재산인데 참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기되는 경우 보시겠습니다. 총괄청의 용도 폐지 요구 등 총괄청은 중앙관서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 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게 인지하게 할 수 있다. 총괄청은 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의 땅의 용도 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 폐지할 수가 있다. 자, 용도 23조 보면 용도 폐지된 재산의 처리,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누가? 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사용허가의 방법.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행정재산인데도 사용하고 있을 때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게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어 갖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할 때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이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하천부지죠. 하천부지는 일반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죠. 아니 하천부지에 정마가 지금 물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천부지를 넓게 만들어 놨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게 해주잖아요. 보면 행정재산인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그 하천부지를 우리 파가지고
하천 농사지들을 없앴지 않습니까? 없앴을 때 그 하천 부지 점유하고 사용하던 사람들한테 수조 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면 기득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재산과 점유와 불화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 기득권자입니다. 기득권자. 처분의 방법.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불이익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규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면 국유재산으로 이용한 가치가 없으며, 즉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으로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다가 종아리 땅이 돼가지고 소용이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땅 주인, 옆에 주인한테 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용을 하죠. 수용하지 않습니까? 네. 수용을 할 때 이만큼은 어느 정도를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놓고 도로 공사를 해서 도로 포장을 하고 딱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수용한 짜거리 땅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짜거리 땅은 원래 도로는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으로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도로를 만들고 남은 그 쪼가리 땅은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된 겁니다. 일반재산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했을 때는 행정재산이었다가 도로를 다 만들고 난 짜리 땅은 용도 폐기된 일반재산이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땅은 조가리 땅이 돼서 혼자서는 건물을 짓든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쪼가리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조가리 땅은 누구한테 파냐면 그 땅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는데, 그거는 경매나 공매를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가 이 제일 많이 투자하게끔 하고 골라주는 것이 행정재산이었다가 조가리 땅으로 나왔는데 그 조가리 땅 옆에 있는 땅은 원래는 지금 조가리 땅 사이에, 그러니까 내 땅과 도로부의 도로 사이에는 조가리 땅 국유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부터는 도로까지 들어가는 데는 맹지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걸 낙찰을 받아서 내 거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옆에 토지를 불화를 신청하면 불화를 해줘서 내 땅이 도로변 옆에 가게끔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사시려고 한다든지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옆에 땅에 땅 주인이 누군가를 보고 그 옆에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내가 국가에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나를 그 땅에 기득권자로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천법 시행보면 하천 점령 허가의 신청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39조에 보면 기득 하천 사용자의 범위, 하천 점령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득 하천 사용자의 범위입니다. 이 기득 하천 사용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기득 하천자의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회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사장, 예. 내가 양재동에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건축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 건축 허가는 어느 설계 사무실에서 허가가 났다고 했으니까, 거기 찾아가서 내가 보냈다겠다고 하고, 도면 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짓는데 얼마 정도가 먹히는지 견적을 내서 나한테 얘기해. 예, 알았습니다. 설계사무소 찾아갔더니, 여기 그장구 회장님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있다고 도면을 줘서, 도면을 가지고 그 양재동에 있던 땅인데 도면을 가지고 제가 견적을 다 내가지고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게 얼마쯤 들어갑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지어라. 지으려면 계약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 계약금 얼마 필요하니? 한 3천 정도 필요합니다. 알았어. 내가 보낼 테니까, 오늘 보낼 테니까, 바로 지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입금이 되는 걸 보고, 제가 그 땅을 집을 지으려고 가봤는데, 양재동인데, 거기가 제가 보니까 환지로 받은 땅이에요. 환지로 받은 땅인데, 몇 년 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그 환지를 다시 내놔야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집을 안 지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집을 짓는데, 제가 가봤더니 그 옆에 동네는 다른 사람도 다 집을 지었어요. 그 땅만 집을 안 지는 거예요. 제일 늦게 짓는 거죠. 내가 그 집 땅을 가봤더니 마당에다가 누가 고추하고 상추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땅 주인이 집을 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고추하고 상추를 내가 뽑아버리고 집 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러기 전에 한 2년 전에 구기동에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가서 봤더니 파가 한 20평 심어져 있는데 모르구나 그냥 포크레인 들이대갖고 그 파 다 걷어버리고 기초 다 팠거든요. 며칠 있더니 파출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갔어. 갔더니 당신 거기서 공사하는 사람이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거기 당신 공사할 때 처음에 포크를 내기 전에 파 심어져 있지 않냐? 심어져 있었다. 근데 뭐 주인이 상관하지 말고 괜찮다고 해서 나 경험 때 했더니 그 경찰서 순경이 그렇지가 않고 대한민국에서는 땅 주인과 관계없이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파를 심은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당신의 그 파를 심어놓은 거를 다 망가뜨렸다고. 따라서 땅 주인하고는 관계없이 심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죄로 지금 고소를 당해서 불려온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웬만하시면 합의를 보셔서 여기 누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만나갖고 합의를 보셔서 고소를 취하게끔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이나 뭐 이런 것이 꽤 많이 나갑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그때 그 가르쳐 주는 분한테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때 20만 원인가를 주고 그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땅 주인과 관계없이 심어놓은 사람이 주인인 걸 알았는데 제가 봤더니 고추하고 상추가 또 있잖아. 할 수 없이 내가 그 옆에 구멍가게 가가지고 저 고추하고 상추 누가 심어놨어 했더니 그 뒷집 뭐 철이 외할머니가 심어놨는데 뭐 2층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층에 가서 두드렸더니 여기 철이 외할머니 좀 찾아왔는데 여기 왔더니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철이 외할머니인데 대근 유시우 하고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앞에 땅에 건물을 지러 온 사람인데 거기 그 고추하고 상추를 심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때야 별거 아니구나 알고서 그래 알았어. 근데 말이야 봐봐 날씨가 얼마나 좋아. 금방 엉글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니, 계약금 받아 3천만 원 받고 와서 짓으라고 하는데, 한참 고추 연글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나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그때는 내가 이제 이미 알아가지고, 그때 10,000원짜리를 10만 원인가를 넣어가지고, 가서, 틀림없이 할머니가 그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내가, 할머니 그러지 말고, 그, 곱창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가 보면 그 곱창 다 익어서 팔아봐야 10,000원이나 20,000원밖에 안 날 거야. 근데 내가 10만 원을 딱 주니까 입이 금방 찌른다. 이거 맞아 집도 지어야지 알았어. 얼른 10만 원을 주고 내가 그걸 취소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 주인과 관계없이 심어놓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국유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사는데 거기가 태천 옆인데 내가 거기 우리 동네에 조그만 교회를 나갈 텐데 어떤 부부가 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느 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집은 없고요. 제가 하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아파트 부지로 수용당했어요. 그래서 보상받아가지고 태천에 와가지고 그 논하고 밭 좀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냥 집은 못 짓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그냥 살림집 차려놓고 그냥 살면서 있어요. 그래서 집은 지금 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한 1년이 지난 잘 알게끔 됐는데 하루는 그 여자 집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났는데 집사님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아니 하선생님 예배 드리고 나면 즐거워야 돼? 속이 상해 죽겠어야 돼? 왜 와서? 그 내가 아니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세요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주는데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분이 팔당댐 옆에 논을 사고 밭을 사서 농사를 지었는데 팔당댐이 이렇게 있고 팔당댐의 옆에 고수부지 같은 것이 한 있어요. 한 3, 40m 있고 그 위에 제방이 이렇게 조금 쌓여져 있고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사서 이렇게 보니까 제방 넘어가서 보니까 고수부지가 이제 땅에 있으니까 논농사를 질 때 거기다 같이 논농사를 같이 진 거야. 거기 저기 막 경운기 갖다가 그 뭐야 물을 빨아다 대는 데다 보니까 심어놨고 한 1,000평 정도를 심어놔서 모래기 다 했더구만. 근데 그 사람은 거기가 한전 땅이에요. 그 팔당 때문에 옛날에는 그 수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그 한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옆에 땅이 한전 땅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발전소도 없어지고 그 수원지 생기고 발전소도 없어지고 다 해가지고 그 고수부지 같은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한전 땅에다가 농사를 지은 거야. 근데 국유지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기양 지은 거예요. 누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서 그 태천면에 가서 그 하천부지 우리가 내가 보고 한 1,000평 정도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한 3,000평 정도를 국유지 불화를 점유허가를 내서 돈을 냈더구만.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게끔 되면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이렇게 돈을 내고 국유지 점유허가를 받았고 돈 낸 영수증까지 딱 집어넣는데 당신이 내가 허가 받은 거 이만큼을 논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점유허가를 받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은 그 돈에서 손을 떼어라. 그러니까 모래기 다 놓고 이만큼 길어놓고 손을 떼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봤더니 그 내용 증명을 받아갖고 온 거야. 그러면 거기 기득권자가 뭐를 심은 사람이 기득권자예요? 돈을 낸 사람이 기득권자예요? 예? 심은 거. 인사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돈을 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심은 사람이야. 둘이 지금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이 이겨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사는 먼저 졌고 돈 낸 사람은 좀 늦게 낸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점유허가를 신청할 때 현장에 누가 쓰고 있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뭐 이거 내가 아예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갖고 그거 내용 증명을 온 걸 들고 태천면에 갔어요. 태천면에 가서 제가 농지 담당자를 만나려고 했더니 농지 담당자 지금 외근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언제쯤 들어오실까 했더니 언제쯤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못 가르쳐 주게끔 돼 있대.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 뭐 담당하지 말고 면장하고 얘기해야 됐다 싶어서 태천면 그 면사무소 2층에 갔더니 면장이 있길래 면장 똑똑 들어갔더니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내가 내 명함을 하나 주고 내 사촌 동생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그 팔당댐 옆에 이런 거를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하고 내용 증명을 보여줬어요. 내용 증명을 보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금방 알아요. 그 내용 증명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안 해보고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보더니 아무 소리 안 나고 누구 좀 올라오라 그래. 없어? 그럼 얼른 연락해서 빨리 내 방으로 좀 오라 그래. 또 그럼 나하고 둘이서 이제 마주 앉았는데 그 담당자가 올 때까지 한 20분, 25분 있다가 왔는데 그때까지 할 말이 없으니까 나보고 아니 언제 이게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까? 아 그럼 애들은 학교를 어디 다니니까 아차 한잔 드시지 뭐 녹차를 드시고 커피 하는 아 여기 녹차 좀 갖고 올라와라. 아 그래갖고 여기 동네 오신 지 몇 년 됐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뭐 하시냐고요. 그럼 직장은 지금 서울로 다니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 두드리니 들어오더라. 담당자. 그때 내가 그 면장이 하는 거 보고 야 면장도 나이롱 뽕에서 따는 면장이 아니다 하는 걸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배웠어. 딱 오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오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야단치는 목소리 아닙니다. 연인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야 똑바로 좀 해라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여주는 거야. 야 똑바로 좀 해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내용증명 딱 보니까 자기가 현장 확인 안 하고 점유허가를 받아가지고 돈 내게끔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뻘개지면서 내가 그걸 들고 온 놈인지는 알잖아, 이제 보면. 근데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 근데 면장은 내가 뭐 특별한 데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는 거 알지만은 그 사람 모르고 그냥 얼굴이 담당자는 뻘개지면서 눈치를 딱 보는 거 보자마자 그 면장이 내려가서 일 봐라. 예, 인사하고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집에 가서 며칠 계시면 잘 될 테니까 무염려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며칠만 기다리세요. 딱 세 마디야. 야 똑바로 좀 해라. 내내 가서 일 봐라. 집에 가서 며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게 아니라 다음 주 일요일날 교회를 갔더니 여 집사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그 1000평에 대한 거를 점유가 돈 내라 그래서 우리가 돈 내고 그 논농사 계속해서 우리가 질 수 있게끔 됐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라는 얘기는 돈을 내고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득권자가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기득권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국유지 하천부지를 내가 사용하려고 신청을 내가 몇 번 했었는데 신청하면은 담당자가 보자 그래요. 같이 가서 어디까지입니까? 어디 그러면 거기 어느 일부분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합의하고 저한테 신청할게.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돼. 그러니까 기득권자 여기에 기득권자는 하천 전용을 허가를 받은 자라고 돼 있지만은 받지 않고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자라는. 따라서 내가 내 땅 옆에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보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농사부터 먼저 지어서 기득권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허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만 더 실전 사례를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광운대학교에서 있을 때인데 광운대학교에서 경매 과정을 강의할 때입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여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교수님 내일 좀 만나서 상담할 일이 있는데 몇 시쯤 가면 돼요? 이래 3시 이후에 오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3시 이후에 갈 테니까 꼭 계셔야 돼요. 그래 염려하지 말고 3시 이후에 꼭 있을 때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아니라 3시쯤 넘으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내 연구실로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친구 지간인데 그 한 여자분은 우리가 그 당시 광운대학교에서 경매 과정을 가르치는데 3개월을 가르칠 때 우리가 9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친구 지간인데 한 여자는 컨설팅 가서 500만 원을 주고 가든을 하는 낙찰을 받은 거예요. 둘이서 뭐 얘기했대. 너는 뭐 대학 가서 그렇게 90만 원 내고 경매 과정을 배웠으면 뭐 하나 낙찰 받을 거 있냐? 나는 가서 앉지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낙찰 받아서 돈 벌었다 해갖고 가든 하는 낙찰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머리가 아프다고 드러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게 된 거더구만. 그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이 가든을 하나 낙찰을 받아서 인도 명령에서 나가기로 돼 있고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을 받고 해줬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낙찰을 받고 나면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낙찰을 받게끔 만들어주고 이제 나가면 또 세를 벌써 주기게끔 해서 사전에 그 얘기 다 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들어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이제 찾아갔답니다. 내가 이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는데 언제쯤 나가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거기서 그 가든한 음식 장사를 하시던 분이 그러지 않아도 경매로 나왔고 얘기 다 들었습니다. 장사를 하던 것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만 여유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 이사가고 나가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만 한 달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십다고 약속 다 해놓고 마지막에 거기 가든 주인이 물어보더래요. 사장님께서 이 가든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걸 낙찰을 받았으면 영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세를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공인중개사가 5천에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낙찰을 받았는데 조금 비싸게 5천에 한 150만 원 정도만 준다 그러면 지금 세를 주려고 마음먹고 저는 장사를 할 줄 몰라서 그런 정도의 세를 주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 그 정도 가격이라면 제가 마음에 있으니까 저하고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약합시다 했는데 계약하기로 딱 나오니까 그때 그 가던 여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집이 있고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당에 앞에 이렇게 땅이 있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모님이 낙찰받은 거 딱 맞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국유지 하천부지입니다. 이 하천부지를 점유허가를 받아서 그 사장님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낙찰받은 땅 주인께서 점유허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줘서 이 주차장을 쓸게끔 해주시는 이 빌리는 값은 사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다. 그 1년에 얼마냐 했더니 뭐 60만 원인가 얼마를 냈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약을 해놓고 이제 계약을 그걸 바꾸려고 국유지 하천부지 점유허가를 바꾸려고 그 여자가 이제 하남시에 가서 그 하천부지 담당자한테 가서 이거 내가 이렇게 앞에 가던 땅 내가 자꾸 다 내가 했으니까 이거 내 이름으로 바꿔주십시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천부지는 몇 년이라고요? 계약 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득권자가 있다 그랬죠. 기득권자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먼저 주인이 기득권자죠. 근데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자가 보더니 먼저 주인이 기득권자가 있었는데 기득권자가 4년치를 안 냈네요. 안 냈어도 기득권자입니다. 안 냈네요. 그러시다면 3년치를 먼저 내시고 밀린 걸 내시고 나머지부터는 또 새로 계약해서 매년 내시면은 그러면은 사모님하고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이 여자분은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아니 앞으로 내는 거는 내가 내지만 왜 3년치 안 낸 걸 내가 내는 겁니까? 그랬더니 담당자는 그럼 못 해드립니다. 왜 못 해주느냐? 해갖고 다가 이제 안 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이틀인가 있다가 그 가게 가든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이걸 계약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든 주인이 뭐라냐면 여기는 동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나가는 사람,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 무슨 백반집에 있는 거를 유명한 집이 돼서 거기에 오는데 주차장이 없으면은 여기는 장사 못한다. 그렇다 하면은 그 하천부지를 사용 못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장사 못합니다. 누가 와도 장사 못합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안 되겠다 싶고 그 말이 또 맞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땅이 전부 다 자기 땅인 줄 알았는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그만큼이 국유지 하천부지인 걸 아는 거예요. 안 되다는 게 며칠을 생각하다가 담당자한테 다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 3년치 내가 내마. 그리고 나한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자도 꼬라지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래. 사모님이 그때 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3년치 밀린 거 내라는데 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길을 건너에 칼국수집에서 사용하겠다고 해갖고 칼국수집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권한이 없고 칼국수집하고 합의가 있죠. 그랬대. 칼국수집에 갔대요. 칼국수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마당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럼 내가 그
국유지 하천부지 점유가 받은 걸 내가 양보할 테니까 양보하는 대가로 위로금을 좀 주시면 내가 양보해 드립니다. 얼마를요?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또 줄 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가. 그때부터 집에 와서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경매 강의할 때 내가 하천부지 얘기하는 걸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 교수한테 가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데리고 왔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내가 물어봤죠. 제일 먼저. 지금 그러면은 그 칼국수집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주차장을 칼국수집에서 쓰고 있어요? 가든에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든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뺏기지 않았죠. 그럼 기득권자가 누구예요? 기득권자가 누굽니까? 가든이 기득권자입니다. 돈 안 냈어도 기득권자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담당자도 꼬라지가 나서 일부러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해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 우리 수강생들은 그런 거 다 알고 그런 거 정도는 뭐 우리 회장도 알고 총리도 알고 누구도 다 아는데 뭐 그런 거 고민을 했더니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한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그 여직원한테 가서 여기 얼마냐는 게 90만 원에서 가격을 긁은 거야. 지금은 저런 건데 옛날에는 왜 구멍 뻥뻥 뚫린 거 있었죠. 카드 단말기 나오는 영수증에 한 개는 옛날 뚫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 구멍 뻥뻥 뚫린 거 그거 갖다 이제 나뭐 영수증 딱 내놨더니 나 지금 등록했거든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담당자하고 꼬라지가 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오늘 나가서 가는 길에 담당자한테 들려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하고 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책임약도 그 돈 빌린 거 다 내겠다. 이거 나한테 하게끔 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안 해주면요 그러더라고. 만약에 그래도 안 해준다면 제가 확실한 자신 있는 건 뭐냐면 기득권자를 배제하고 줄 수 없습니다. 돈을 안 냈어도 기득권자입니다.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돈을 안 냈어도 사용하고 있으면 그 기득권자하고 합의하라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몇 번을 겪었던 겁니다. 절대 담당자가 안 해주는 겁니다. 돈 내느냐 안 내느냐는 안 따집니다. 먼저 그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기득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대로 기득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자신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의 경우에 안 해준다면 내가 그 윗사람하고 가서 이걸 가지고 잘 다 얘기하게끔 되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저녁 한 6시쯤 돼서 연락이 왔어. 교수님 말씀대로 담당자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일 가든에서 나하고 점심 12시에 만나서 같이 식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 다 보시고 그 윗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내일은 강의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일은 안 되겠고 모레 12시에 가서 식사하고 하시다. 모레로 약속합시다 그랬어요. 알았어.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모레 하는 걸로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연구실에 왔더니 그 여자친구라는 분이 왔어. 교수님, 내일 그 약속하신 거 있죠? 가는 거. 응. 안 가셔도 돼요. 응? 왜? 그 친구가 아침부터 전화 와가지고요. 교수님이 그 윗사람 만난다고 했는데, 뭐 윗사람을 만날 교수님이 갈 게 있느냐? 니 나하고 둘이 들어가자. 그래갖고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요. 같이 갔어. 안전에 그 윗사람 만났고, 시종이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앉아있으라 그러더니, 앉아있다 보니까 담당자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당자하고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뭐 했더니, 한 시간 만에 담당자가 계약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계약서 하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그러고, 고지서 발급해주고 해서 돈 다 내고, 계약에서 다 끝내시고 왔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제. 국유지, 하천부지는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 땅을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지를 내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내 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내 땅은 평당 30만 원, 30만 원 거래하고 내 땅 옆에 국유지, 하천부지 점유하고 사용하는 거 넘겨주는 거 3만 원, 4만 원씩 달라서 따로 계약을 하고 같이 넘겨주고 같이 넘겨받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땅 옆에 국유지 있을 때는 국유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나를 먼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만약의 경우에 아무도 그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땅도 사고 그 옆에 있는 땅도 전부 다 점유허가를 받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 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대. 그래서 국유지 점유를 해야 된다. 국유지 불허받는 것은 아까 국유지인데 조간이 땅으로 못 쓰게 됐을 때는 수의 계약으로 옆에 거를 받는다. 그렇지 않고 국유지인 경우에 점유 허가를 받아서 제가 같이 뭐랄까 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데, 제가 봤더니 국유지도 몇 년 이상 점유해서 사용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불허 신청을 하게끔 되면 또 그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한테다가 불허를 해주기도 하라. 반드시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해주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양평에 도로 끝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땅을 어떤 사람이 사갖고 집을 지어달라서 집을 지어주면서 그 앞에가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도로 맨 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국유지 임야에 됐어요. 그 앞에 이제 그 집을 지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나보고 집을 지어주는데, 한 번씩 가끔 가다 놀러 오라고 그래요. 한 번씩 이제 가서 술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앞에, 우리 집 저기 맨 끝에, 마지막 도로고 거기 끝에가 국유지 임야인데, 관광버스가 세가지고, 몸빼이 일부는 아줌마들이 한 30명이 되더라고.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뭐 하려고 왔냐 했더니, 여기 국유지 임야, 점유 허가를 받아서, 우리 그러니까, 도라지가 더덕심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딱 보고, 누군지 아는 사람이 그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임야가 국유지인데 우리가 진짜 도로가 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국유지 점유 허가를 받아서 더덕을 심으면 5년, 6년, 7년 걸리죠. 그러면서 내가 보면 그걸 기른다고 허가를 받으면서 불허를 받게끔 되면 그 땅이 도로가 있는 땅이니까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들은 거 보고, 야, 이거는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제일 먼저 이 땅을 국유지 이거를
불화를 받으려고 이렇게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땅을 볼 때는 내 땅 옆에 땅 주인이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어디에 소유가 얼마큼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보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가서 무조건 내가 점유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따지는 겁니다. 개발의 허가의 제일 마지막은 분할을 하는 거고, 국유지 불화와 점유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이제 9월 달에 화요일 날에는 토지 개발 강의가 아니라 특수 경매 강의고, 제일 첫 번째가 특수 경매의 그 인물이다 해서 제가 이번에 제일 처음 책을 새로 쓴 겁니다. 그 50권만 쓰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송이다 1, 그 다음에 부동산 소송이다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소송 경매다 해가지고 4가지를 가지고 그 9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특수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사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공개 강의 한번 오라고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